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하일강 집합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1학기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미리 선행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집합을 우리가 1강부터 새롭게 지금 이제 영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집합 단원은 단독으로 출제율은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에도 쓰이고요, 순열에도 쓰이고, 또 각 부분 우리가 쓰이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흔들려 놓으면 뒤로 가면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단원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잡아서 여러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집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 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세트입니다. 세트. 영어로 세트. 자, 세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낱낱의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 영어로 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질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낱낱의 원소들을 셀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학생들은 뭐 화장품 세트, 그러면 화장품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그릇 세트, 뭐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어떤 A 학교에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얘가 이렇게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낱낱의 원소들의 이렇게 우리가 낱낱의 원소들의 모임을 자, 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낱낱의 원소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집합에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원소,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성분. 자, 집합의 원소, 원이라고도 하고요, 원소라고도 하고요,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A, B, C 이렇게 있다면, 이 스몰 A가 A의 원소다, 스몰 B가 A의 원소다, 스몰 C가 A의 원소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원소다. 만약에 여기서 D가 A의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원소, 성분, 원, 이런 말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집합의 표시법이 있습니다. 자, 집합의 표시법이 있어요.
집합의 표시법은 우리가 원소 나열법과 이렇게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은 우리가 낱낱의 원소들을 셀 수 있는 원소들을 얘는 이렇게 셀 수 있는 우리가 원소들을 집합기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이 집합기호입니다. 집합기호 안에 우리가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원소의 정의. 자, 여기 보세요. 원소의 정의, 어떠한 조건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낱낱의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가 셀 수 있는 원소들을 집합기호 안에 나열하는 것이고요. 자, 조건 제시법은요. 조건 제시법은 우리가 집합기호 안에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얘는 우리가 원소들의 집합에 대한 정의를 뭉쳐서 얘는 집합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기 때문에 꼭 답을 쓸 때도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일 때 이것을 자기만 아는 수학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6에 여기서 이렇게 A라는 원소가 1, 2, 3,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은 1, 2, 3, 6 그러면 원소 나열법이고요. 여기서 조건 제시법을 쓴다면 X 써놓고요. 1, 2, 3, 6을 뭉쳐서 하나로 제시하는 언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X는 6의 약수 이렇게 우리가 뭉쳐서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는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유한과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낱낱의 원소들을 셀 수 있는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1, 3, 9 이렇게 쓰면 이런 것은 우리가 9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여기서 1, 2, 3, 4, 점점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는 것을 지금 배웠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무수히 많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이 값을 우리가 X는 1, 2, 3, 4 이런 말을 뭉쳐서 우리가 하나로 제시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자연수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1, 2, 3, 점점점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합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공집합이 있습니다. 자, 공집합은 무엇이냐?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얘는 원소가 한 개도 없는, 하나도 없는 우리가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공집합에
표시는, 이것의 표시는 우리가 이렇게 파이를 쓰기도 하고요. 집합기호로 이렇게 비워놓기도 하고요. 이것을 잘못 표시해서, 잘못 표시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집합의 집합을 표시하면 이것은 잘못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파이로 쓰거나 우리가 집합기호를 이렇게 비워놓고 쓰거나, 그런데 이 공집합은요,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돼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얘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 집합의 상등이 있습니다. 상등. 상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서로 똑같다. 똑같다라는 뜻이죠. 상등, 서로 똑같다. A가 B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면 다시 B가 A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A, B가 서로 똑같다. 상등이다. 아니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B가 다시 C의 부분집합이다. C가 다시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된다면 A, B, C가 서로 상등이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자, 머릿속에 집합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X, 그러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에서 X는 우리가 뭐 6의 약수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6의 약수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의 낱낱의 원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명제의 정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집합기호 안에서 셀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건제시법은 명제의 정의를 뭉쳐서 하나로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유한과 무한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1, 3, 9 이러면 우리가 유한집합이고요. 1, 2, 3, 4 점점점 이러면 무한집합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조건제시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써야지 점점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부분집합과 지인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분집합과 지인 부분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까지 원소로 우리가 포함되는 것을 부분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표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여기가 이렇게 읽기, 그 다음에 우리는 표시, 그 다음에 우리는 벤 다이어,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개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분집합과 그 다음에 지인 부분집합,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인 부분집합이요. 자, 부분집합은 A가
B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A, B가 서로 같다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서로 A, B가 서로 같다까지가 부분집합이고요. 지인 부분집합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같은 것은 우리가 제외시켜야 됩니다.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A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에 대한 n개 이렇게 되고요. 얘는 2의 n에서 같은 거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이것이 개수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기서 A라는 집합이요. A, B, C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A라는 집합,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이렇게 C라는 집합, 그 다음에 뭔데? AB라는 집합, 그 다음에 AC라는 집합, 그 다음에 우리는 BC라는 집합, 이렇게 우리가 뭔데? A, B, C까지 들어가면 부분집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가리면 여기까지는 지인 부분집합이고요. 여기서 얘까지 들어가면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2의 3승, 그래서 우리는 8개가 부분집합이고요. 여기서 2의 3승에 마이너스 1, 똑같이 들어간 것을 빼주면 얘는 7개가 우리는 지인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부분집합에 성질이 있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반드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은 이렇습니다. 자, 부분집합에 이렇게 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A가 B에 이렇게 부분집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부분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 교집합 B, 그래서 A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A 합집합 B가 이렇게 B다. 이렇게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집합을 없애면 부분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A 차집합 B가 이렇게 공집합이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것만 취급하는데 어차피 집합 저 끝에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다가 다 써보겠습니다. 무엇인데 여기서 B가 먼저 여기서 A가 이런 말도 이제 뒤에 가면 다시 합니다. A가 B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충분 조건 이런 말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이라는 뜻이고요. 여섯 번째는 B가 A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도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A가
일곱 번째는요. A가 B 되기 위한 우리가 참인 조건이다. 자, 참인 조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의 성질의 일종류입니다. 이것은 명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P이면 Q가 되기 위한, 이렇게 되기 위한 우리가 뭐예요? 참인 조건 이렇게 되면 P가 Q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본다면 A라는 원소가 1, 2가 있고요. 여기서 B라는 원소가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요. A 교집합 B 해서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A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집합이 1, 2고요. 여기에 집합이 1, 2, 3, 4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1, 2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1과 2라는 집합이 여기서 1, 2, 3, 4라는 집합에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A 합집합 B 그래서 P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1과 2고요. 여기를 합해서 얘는 1, 2, 3, 4 이렇게 되어서 이 값은 무엇이 1, 2, 3, 4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1, 2가 이렇게 1, 2, 3, 4에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여집합을 보시면요.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얘를 빼주면 이 값은 무엇이 3, 4, 5, 6, 7이 되고요.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를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P의 여집합은 1, 2, 3, 4를 빼니까 얘는 뭐예요? 5, 6, 7이 되죠. 그러면 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 그러면 얘가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여집합을 없애면 A, B는 반대로 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반대로 얘는 뭐야? 1, 2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1, 2, 3, 4가 되는 것이니까 반대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P 여기서 빼면 얘가 공집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요 A에서 B를 자 A는 뭐예요? 여기서 1, 2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은 B의 여집합이니까요. C 값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B의 여집합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여기가 뭐예요? 5, 6, 7이란 말이에요. 5, 6, 7. 그러면 이것이 서로 교집합 그러면 공집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A가 P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합은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교집합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러면 나온 쪽이 작은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러면 나온 쪽이 큰 쪽이고요. 여집합을 해서 여집합을 없애주면 우리가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이런 얘기고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A가 B 되기 위한 충분 조건, B가 A 되기 위한 필요 조건, A가 B 되기 위한 참인 조건 이런 말을 하면
부분집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정리해 볼까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부분집합에서, 자, 부분집합에서 첫째로 이렇게 부분집합의, 자, 집합의 개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의 n승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진부분 집합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 얘는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세 번째는 뭔데? 부분 집합에서 이렇게 부분 집합에서요. 자, 집합에서 우리가 뭐야? 특정한 피계,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피계가 포함하는, 이렇게 우리가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된다면 2의 n승 마이너스 p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부분집합에서 이렇게 부분집합에서요. 집합에서 특정한 피계는 포함하고 이렇게 포함하고 Q계는 특정한 Q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포함하지 하지 않는다. 않는 것의 개수는, 이것의 개수는 우리가 뭐라고 2의 n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자, 이 특정한 값을 보세요. 만약에 a라는 것이요, 여기서 a, b, c, d, e 이렇게 이것에서 우리가 뭐예요? a와 b가 이렇게 포함하는 부분집합에, 자, 부분집합의 자, 개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전체 2에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쓴 것에서 포함되는 거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이 값은 2의 3승, 그래서 8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얘가 A, B가 포함되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A, B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A,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A,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B, 그 다음에 E. 자, 그 다음에 뭐가? A, B, 그 다음에 C, D. 여기서 우리가 A, B, 그 다음에 C, E. 여기서 우리가 A, B, 그 다음에 D, E.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C, E, 그 다음에 D, E.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값은 전체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D, E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그러니까 A, B가요. A, B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빼주면,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빼주면, 자, 여기 보세요. A, B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A, B를 빼주면 뭐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C, D, E의 개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이렇게 공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공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C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D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E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CD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CE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DE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CDE 이렇게 쓰는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A, B를 다 빼서 우리가 이렇게 빼서 개수를 세는 것과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합시다. 자, 여기서 네 번째, 자, 특정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자, 만득이네, 우리가, 가족이, 자, 우리가 뭐, 여름방학을, 자, 방학을 우리가 이용하여, 바닷가로 이렇게 바닷가로 우리가 피서를 갔는데, 자 이렇게 피서를 가서 우리가 족구 경기를 족구 경기를 경기를 하려고 할 때, 만드기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만드기는, 제외하고, 부모님은 포함시키고,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포함하여, 우리가 16개 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만득이네 가족수는 몇 명이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전체 2에서 n-에서 만득이 제외하니까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래서 포함되니까 또 이렇게 2명을 빼고요. 그래서 16팀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2의 n-3이 되고 얘는 2의 4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지수를 없애면 n-3은 4가 되어서 n은 7명. 그러니까 만득인의 가족은 7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이 P개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n-P, 특정한 우리가 P개는 포함되어져 있고, Q개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n-p, -q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는 집합에 우리가 연산을 하겠습니다. 연산, 그러면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 연산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연산에 대한 뜻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초등서부터 계속 배웠는데도 연산의 뜻을 몰라요. 자, 연산의 뜻은요. 우리가 뭐예요? 어떠한 우리가 기호, 약속, 우리가 어떤 우리가 기호나 우리는 수학적으로 정의 그러죠. 기호나 약속으로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 방법을 우리는 연산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약속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칙연산 그러죠.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자 사칙연산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차집합 이러면 이런 기호로 약속을 주어지면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집합연산 이렇게 집합연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명제에 가서 논리합, 논리곱, 부정, 조건문, 쌍조건문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명제연산 이런 말을 합니다. 명제연산. 그러면 자 보세요. 연산이라는 것은요. 그 정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해라고 했는데 빼면 틀리는 것이고요. 곱혀라고 했는데 나누면 틀리는 것이고요. 합집합하라고 했는데 교집합하면 틀리는 것이고요. 논리합하라고 했는데 논리곱 그리면 틀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의 뜻이 나오면 그 정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사칙연산, 집합연산, 명제연산 우리가 뭐 뒤로 가면 무슨 행렬연산, 백타연산 이런 말을 연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그것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연산 말이에요. 일반연산. 그러면 이 값은 뭐야? 약속을 우리가 출제잖아. 우리가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꽃다지 연산, 삼각형 연산, 뭐 당구장 연산, 무슨 별표 연산,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우리는 일반 연산. 그러니까 A 만약에 도투 이렇게 P는 A 플러스 P 마이너스 2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더해주고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래서 요 약속을 지키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야? 집합연산 그러니까 집합의 약속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얘도 자, 표로 머릿속에 표로 정돈해 봅시다. 자, 우리가 표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 읽기. 자, 집합의 연산을 읽어. 그다음에 표시. 자, 표시 똑같이 표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벤 다이어 다이어그램. 우리가 집합은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합집합 그러면요. 자, 우리가 합집합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A 합집합 B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AP를 자 A고 B가 되어져서 이 A, B를 이렇게 합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얘는 조건 제시법은 자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성질은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라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A 합집합 B 그리고 A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A 합집합 B 그리고 B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집합 그러면 얘는 공통입니다. 교집합 그러면 공통. A 교집합 B 그러면 A와 P가 있어서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우리가 공통 이게 교집합이고요. 이 값은 X에서 X는 A의 원소 우리가 그리고 이고 X는 P의 원소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교집합 B는요. 여기서 P 교집합 A라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A 교집합 B는 A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A 교집합 B는 여기 B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집합이 있습니다. 자, 차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빼는 것이죠. 이렇게 빼는 것을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가 있고요. 여기에 P가 있는데 우리가 B 부분을 빼고 A에만 남는 거 이것이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X는 A의 원소이시고 X는 P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래서 얘는요.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A 차집합 B는 여기서 B 차집합 A는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A 차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 그러면 얘는 서로 공집합이다. 여기서 A 차집합 B는 우리가 뭔데 A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A 차집합 P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상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요. 이 여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집합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는 집합은 뭐야?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값은요. X는 A의 원소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X는 전체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A의 여집합에 대해서 여집합 그러면 A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요. 여기서 A 합집합, A의 여집합 그러면 여기서 얘는 공집합이고요. 자, 얘는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전체 집합을 여집합해주면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을 여집합해주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는 바로 이 차집합의 성질과 여기 여집합의 성질, 이 여집합의 성질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여기를 설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는 B 차집합 A와 서로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얘는요, 이렇게 A, B가 되어서 얘는 B 쪽에 남아야 되니까 이것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 값은 A 차집합 B 교집합, 여기서 B 차집합 A 그러면 공집합이다.
자, 여기를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A 차집합 B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여기서 B 차집합 A 그러면 이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집합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요. 여기서 뭐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서로 상등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AP가 있는데요. A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집합 그러면 B 부분을 뺀 그러니까 요렇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A 차집합 B와 서로 상등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을 보세요. 여기서 여집합의 여집합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을 우리가 여기서는 서로 같은 게 없으니까 교집합 그러면 공집합이고요. 두 개를 합해주면 합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고요. 전체 집합을 여집합 모두 부정하면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을 모두 부정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집합의 법칙에 대해서 집합에 대한 법칙 이렇습니다. 자, 집합의 법칙입니다. 자, 집합의 우리가 법칙이라는 것은요. 자,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수학자들이 벤 다이어그램에 우리가 원칙을 우리가 정돈한 것이 법칙이죠. 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서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 서로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 이렇게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2번째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결합 법칙 그러면 얘는요. 자, 여기서 우리가 A 우리가 뭔데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A 합집합 B 이렇게 우리가 묶고 여기서 C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A 이렇게 합집합 뒤에 B 합집합 C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A 합집합 C 이렇게 우리가 합집합 B 이렇게 우리가 묶어도 우리가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묶었다면 다시 이렇게 다시 풀어요.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다시 풀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배분 법칙 또는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A 합집합에서 B 교집합 C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배분을 해주면 얘는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얘는 A 합집합 C 다시 여기가 서로 같으면 다시 이렇게 묶고 또 여기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러면 이 값은 A 교집합 우리가 B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합쳤다 묶었다 합쳤다 묶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이렇게 흡수 법칙이 있습니다. 자, 흡수 법칙이 있는데 자,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흡수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큰 쪽과 작은 쪽이 있는데 작은 쪽이
우리가 뭐야? 큰 쪽에 이렇게 흡수되었다 이 말이야. 흡수되어서 교집합 그러면 작은 쪽이 나오는 것이고요. 합집합 그러면 큰 쪽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A 우리가 자, A 합집합 그다음에 A 교집합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집합 그러면 A가 큰 쪽이니까 A가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A 교집합 여기서 A 합집합 B 이렇게 되면 A가 교집합 그리면 작은 쪽이라 A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흡수라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어떤 A반 학교 A반에서 A반에 자 30명이 있는데 30명이 우리가 뭐야 오늘 하루 쉬자고 오늘 하루 쉽시다 이러고서 쉽시다 이러고 큰 소리로 막 외쳐대요.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이 쉬지 맙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야 30명이 떠드는 소리에 우리가 한 명이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말이 흡수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합집합 그러면 큰 쪽이 나와야 되고요. 교집합 그러면 작은 쪽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 흡수 법칙은 뭐야? 금방 위에서 배운 것처럼 배분 법칙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분 법칙을 사용 불가능합니다. 사용 불가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보고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문제에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A 합집합에서 A 교집합 P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배분을 시켰어요. 그럼 뭐가 돼요? A 합집합 A, 그 다음에 우리가 교집합 A 합집합 B, 그러면 똑같으니까 A가 나오고요. 또 A 합집합 B, 또 배분을 또 시켰어요. A 교집합 A,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A,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또 계속해도 얘가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분 법칙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예요? 얘는 반드시 머릿속에 흡수 법칙은 반드시 머릿속에 뭐예요? 머릿속에 꼭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생각할 것 이런 얘기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A 합집합에서 여기서 A 교집합 B 그러면 A만 나온다. 자, 여기가요. 이렇게 A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AP에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요. 이것을 합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A가 P가 있는데 A라는 것은 전체 여기가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교집합 그러면 여기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뭐만 나와요? 전체 A만 나온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자, 여기서 A 교집합에서 A 합집합 P 그러면 얘도 A만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는 A가 되고요. 자, 여기는 AP에 이렇게 우리가 AB의 합집합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얘를 교집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A, B가 이렇게 합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해주면 여기서 교집합을 해주면 동시에 나오는 것은 A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자, 합집합을 했다. 합집합을 했다. 그래서 얘가 나왔다. 그러면 나온 쪽이 큰 쪽이에요. 나온 쪽이 큰 쪽이다. 여기서 교집합을 해서 얘가 나왔다. 그러면 나온 쪽이 뭐예요? 작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집합을 해서 나왔다 그러면 나온 쪽이 큰 쪽, 교집합해서 나왔다 그러면 나온 쪽이 작은 쪽. 그래서 이 흡수 법칙은 여기 보세요. 자, 흡수 법칙은 반드시 이 모양 꼴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얘는 배분 법칙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고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잘 생각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이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은 이렇습니다. A 교집합 P의 여집합 그러면 이 여집합이 이렇게 가면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여기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예를 들으면 A 합집합 P의 여집합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여집합이 있으면 자, 이렇게 여집합이 두 개면 그냥 A. 자,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 이렇게 P의 여집합 이렇게 쓰고요. 또 이것을 여기에 교집합 P의 여집합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가로로 묶어라 그러면 여집합이 없으면 붙여. 그 다음에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여집합이 있으면 없애.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 이렇게 가로로 묶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멱등 법칙 그런데 자, 멱등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A 교집합 A는 그냥 A, A 합집합 우리가 A는 그냥 A 이런 것을 우리가 멱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가 여섯 번째고요. 자, 일곱 번째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임의의 A에 대하여 뭐가 A 합집합 여기서 X가 이렇게 A가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X는 우리가 뭐예요? 공집합이다. 합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임의의 A에 대하여 A 교집합 X 이렇게 해서 A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X는 전체 집합이 된다. 교집합을 해서 X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전체 집합이 되어서 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의 법칙은 우리가 멱등 법칙을 빼고 이렇게 우리가 6개 육법칙 우리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얘는 교환 법칙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멱등 법칙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결합 법칙 풀었다 묶었다 이것을 배분 법칙 풀었다 묶었다 흡수 법칙 풀었다 묶었다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같은 성질끼리 같은 우리가 문제에서 알파벳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알파벳이면 알파벳끼리, 여집합이면 여집합끼리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산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 법칙,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일반 법칙은 우리가 뭐예요?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출제잖아. 일반적인 선생들이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반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A 여기서 연산 P 그러면, 자, 얘는 뭔데요? A 차집합 B에 여기서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우리가 정의한다, 약속한다. 이게 일반 법칙이에요. 그러면요, 자, 얘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차집합의 성질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여기서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해도 얘와 얘가 똑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칙이 나오면 항상 뭐와 똑같은 건데, A 합집합 P에서 A 교집합 B의 항상 요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항상 요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과 얘가 이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등 관계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A 합집합 B고요. 여기가 차집합이면 우리가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똑같은 성질이고요. 또 얘는요, 여기서 A 합집합 B의 교집합에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는 똑같은 우리가 상등 관계, 그 다음에 뭐야? 벤 다이어그램까지 머릿속에다가 아주 담아두세요. 머리에 담아두세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A 쪽에만 이렇게 남는다.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B 쪽에만 이렇게 남는다. 차집합의 성질. 요렇게 우리가 아주 일반 법칙을 머릿속에다가 꼭꼭 담아놓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 자, 우리가 집합에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첫째로 이렇게 n 가로 A 교집합 P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면 n 가로 A 합집합 P 그러면, 자, 얘는 A, 그 다음에 얘는 P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가 확률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P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러면 배반 사건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에 N자가 있으면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P자를 붙이면 뭐예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배반 사건 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확률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n 가로 A 교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n 가로 A 합집합 B 그러면 여기서 NA, 자, 플러스 NP,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교집합 P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 가로 a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 n 가로 p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p, 여기서 n 가로 a 교집합 p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p를, 여기서 n 가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p를,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여기서 n 가로 a 차집합 b 그러면 얘는 a에서 우리가 a 교집합 b를 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n 가로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된다면 얘는 n 가로 a 플러스 n 가로 p, 여기서 n 가로 c 마이너스 n 가로 a 교집합 p, 이렇게 n 가로 p 교집합 c, n 가로 c 교집합 a, 자, 그 다음에 플러스 n 가로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여기 a 값이요 1, 2, 3이고요. 여기 이렇게 b 값이 1, 2가 있어요. 그러면 공집합이면 이것의 합집합의 개수 그러면 얘가 3개고요. 얘가 2개고요. 여기가 만약에 4, 5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5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A, B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요. 여기는 1, 2고 여기는 3, 4고 여기는 5, 6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의 개수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4개. 여기서 P의 개수 그러면 B의 개수도 이렇게 되니까 4개. 그 다음에 N 가로 A 교집합 B는 여기니까 2개. 그래서 전체 A 합집합 B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여기서 P 마이너스 N 가로 A 교집합 B 이렇게 한다면 얘 4개, 얘도 4개, 2개를 빼서 6개. 그러니까 1, 2, 3, 4, 5, 6, 6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것으로 또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자, C고요. 얘가 전체,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요. 맨 처음에 이런 것은요, 이렇게 먼저, 자, 벤 다이어, 자, 그램을 그린다.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벤 다이어 그램을 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각 구간에 우리가 미지수를, 이렇게 미지수를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X, 여기가 Y, 얘가 Z, 이게 W, 그 다음에 여기가 U, 그 다음에 V, T, 여기가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미지수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의 수식이나 이렇게 우리가 문장에 우리가 수식 또는 뭐예요?
방정식으로 얘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선일보,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 이렇게, 자, 뭐 동아일보, 얘를 X, Y, Z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중앙일보만 보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동아일보만 보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조선과 중앙을 보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조선과 동아를 보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뭐예요? 여기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여기는 뭐야? 중앙, 조선, 동아를 모두 보는 사람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과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자, 배수와 집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배수와 집합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자, 배수와, 자, 집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배수와 집합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자, 포함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포함 관계를 생각한다면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2의 배수와 4의 배수가 있습니다. 자, 2의 배수가 큽니까? 4의 배수가 큽니까? 그러면 보지도 않고 4의 배수가 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2의 배수가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2의 배수를 만약에 우리가 2, 4, 6, 8, 10 이렇게 5개만 써보세요. 여기서 4의 배수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4, 8 이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소가 2개고 얘는 5개니까 2의 배수가 큰 거예요. 여기 숫자를 보고 4의 배수가 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포함 관계는요. 이렇게 우리가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여기서 6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이렇게 우리가 10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3의 배수 그러면 9의 배수가 3의 배수 안에, 이렇게 우리가 3의 배수 그러면 12의 배수가 3의 배수 안에 이렇게 포함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교집합. 자, 교집합의 관계 그러면요. 이렇게 2의 배수, 교집합 3의 배수 그러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있다. 그러면 뭔데? 이 값은 6의 배수다. 여기서 2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다. 그러면 작은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4의 배수, 2의 배수와 이렇게 우리가 8의 배수 그러면 여기서 8의 배수가 3의 배수와 이렇게 9의 배수 그러면 9의 배수가 3의 배수 교집합 12의 배수 그러면 뭐야? 12의 배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합집합 관계. 자, 합집합 관계다. 그러면 얘는 2의 배수와 이렇게 4의 배수 그러면 큰 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2의 배수. 2의 배수와 합집합 6의 배수 그러면 2의 배수. 여기 3의 배수 합집합
9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 여기 3의 배수 합집합, 여기 12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닐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자, 여기서 8의 배수, 6의 배수와, 자, 여기 8의 배수가 있고요. 자, 여기 6의 배수와 여기 8의 배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합집합과 여기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6과 8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3, 4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요. 여기서 얘가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얘는 최대 공배수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GCD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를 우리는 최소 공배수, 영어로 LCM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서 해서, 자,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한 것이죠. 예. 그러면 6의 배수, 8의 배수의 합집합이다 그러면 최대 공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2의 배수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교집합 그러면요, 이렇게 최소 공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여기는 이렇게 다 곱해준 게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4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자, 얘를 공식으로 이 값이 x 합집합 이렇게 우리가 y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최대 공배수 G자를 써서, 여기 G자를 써서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x 교집합,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y 이렇게 쓰면 여기서 여기 L자, L자 최소 공배수에 여기를 약자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A에 L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고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6의 배수를 몇 개 한번 써볼까요? 자, 6, 12, 18, 자, 24, 그 다음에 30, 36, 42 이렇게 갈 것이고요. 여기 8의 배수, 자, 8의 배수 그러면 얘는 뭐예요? 8, 16,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2, 40, 48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은 24의 배수가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2의 배수라는 것은 2, 4, 6, 8 가서 여기가 24, 26, 여기서 28 뭐 이렇게 가서 여기 46, 48 이렇게 계속 가니까 6도 이 안에 포함되고 8의 배수도 이 안에 포함되고,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24의 배수 공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자, 이렇게 포함 관계, 교집합 관계, 포함 관계를 보고요. 교집합 관계 그러면 뭐라고요? 작은 쪽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요. 합집합의 관계 그러면 큰 쪽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면 소인수분해해서 합집합 그러면 뭐라고요? 최소 공배수. 교집합 그러면 뭐예요?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문제를 가지고요. 자, 이제 집합에 대한 실전 문제를 풀이해 보면서 머릿속에 빨리 이것을 반드시 공식을 기억을 해서 집합은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전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집합 AP가요. AP가 이렇게 A라는 원소는 1, 2, 3, 4, 5, 6이 있고요. 자, P라는 원소는 3, 4, 그 다음에 5, 6, 7. 자, 이거일 때, 여기서 우리가 A 계집합 C가 C고요. 여기서 A 차집합 P, 합집합 C가 C를 동시에 만족하는 C의 개수를 구하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값은 A는 B의 부분집합, A 합집합 B가 P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집합 그래서 나온 쪽이 작은 쪽이요. 그러니까 C가 A의 이렇게 부분집합이고요. 여기서 합집합해서 나온 쪽이 큰 쪽이고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C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얘를 동시에 그러면 뭐예요? A 차집합 B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또 C는 뭐예요? A에 포함이 되죠. 그렇다면 차집합을 여기서 A, B의 차집합을 보면 3, 4, 5, 6이 빠지고 여기 이렇게 1, 2가 남아요. 1, 2가 이렇게 C가.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여기가 1, 2, 3, 4, 5, 6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1, 2가 특정한 우리가 1, 2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2의 6승에서 1, 2, 2개가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2의 4승이 되어서 16개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실전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수가 있는데요. 자연수를 이렇게 우리가 원으로 가지는 집합 S가 있다. S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조건 X는 S의 원소이면 6 마이너스 X는 S의 원소이다. 이것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뭐라고? 집합 S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항상 이런 것은요.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그래서 여기서 요 원소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원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X는 6 마이너스 X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넘어가면 CX는 6이 되어서 X라는 3이라는 원소가 같은 원소예요.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자, 우리가 뭐라고요? 집합 S. 이렇게 집합, 자, S로 나타내는 것은 3이라는 원소 뭐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자, 여기에 자연수 3이 들어가면 얘가 3이 들어가서 서로 똑같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수 여기가 S가, 자, 여기가 1이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요? 5가 될 것이고요.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돼요? 2가 들어가면 여기는 4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3이 들어가면 3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이미 9에 놨잖아요. 그래서 2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2개의 원소와 하나의 원소를 합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2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2개의 원소끼리 합치면 돼요. 1, 2, 4, 1, 2, 4, 5 이렇게 합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3이 들어와서 1, 2, 3, 4, 5 이렇게 합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한 개가 되고요. 여기도 한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2개, 6, 넷, 5, 6, 7개. 전체의 원소는 7개다.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우리가 구해야지. 여기서 자연수니까 여기다가 1, 2, 3, 4, 5 그래가지고 5개요 이러면 망해. 이것은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서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전 예제 문제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실전 예제 문제로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고요. 자, 5, 5일 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2와 3이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것을 만족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요. 이렇게 우리가 2와 3이라는 원소가 A에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집합 A는 이 집합 A는 여기서 우리가 집합 A라는 것은 공집합이 아니니까 뭐예요? 이것은 2와 3 중 적어도 하나는 얘는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뭐야? 원소를 갖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원소를 갖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 5개에서 전체 5개에서 2개 특정한 2개를 빼주니까 2의 3승이 되어서 8개, 8개 이렇게 우리가 써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죠. 여기서 구하는 집합, 우리가 구하는 집합 이렇게 A에 대한 개수는 A의 개수는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 2의 5승에서 여기 이렇게 2의 3승 이렇게 빼준 것이니까 얘는 32에서 8을 빼주는 것이니까 24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를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자,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런 집합을 우리가 부분 집합을 처리해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실전 7번째를 보시면 자, 집합이 x는 1, 2, 3이고요. 자, 이거일 때 여기서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고요.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AP, AB의 순서상에 자, 순서상 AB에 대한 자, 개수. 자, 보세요. 여기서 A가요. 뭐에 B에 이렇게 포함이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에 이렇게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CX는 여기에 원소는 1, 2, 3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B라는 것은요. 여기서 B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얘는 아니 공집합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1, 이렇게 C, 이렇게 3, 또 뭐가 여기서 1, 2, 그 다음에 뭐예요? 1, 3,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 2, 3 이렇게 B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야 이 X의 원소에 포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여기서 자 여기서 얘가 X가 A가 이 B에 이렇게 또 포함이 되려면 여기에서 공집합일 때 하나 이거일 때는 얘가 자 공집합일 때는 그냥 한 개지요. 여기서 이렇게 집합이 1일 때는 공집합과 얘가 있으니까 2개. 그래서 여기서 자 2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곱하기 3 그래서 여기는 6개가 될 것이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1, 2 그러면 얘는 공집합 1, 2 그러면 여기서 3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에 우리가 3개 곱하기 3개 그래서 얘는 9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여기서는 하나 공집합 하나 4개를 만들 수 있군요. 여기서는 공집합 하나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4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12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1, 2,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8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개수가 A의 개수니까 20개, 27개, 그래서 27개 이렇게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X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B는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서 얘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가 결정이 되면 공집합은 우리가 A가 공집합은 또 포함이 되려면 하나. 여기서 1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1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공집합과 1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공집합과 2, 2개. 여기서 3 그러면 얘는 공집합과 이렇게 3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개의 원소 이게 3개 있다. 그래서 6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4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4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3개 있다. 그 다음에 1, 2, 3이 있으면 8개를 만드는 원소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원소를 모두 우리가 합한 것이 A가 B에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다. 이런 것을 좀 잘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우리는 9번째 실전 예제를 보면요. 세 집합이 있습니다.
자, 세 집합이 있는데요. A, B, C가 여기서 P 교집합 C가 A 그다음에 합집합 C에 자 교집합 P를 자 만족하는 만족하는 우리가 뭐야? 자 벤다이어그램을 자 표시를 해봐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A 교집합 B가 A다 이렇게 되면 A가 P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A 합집합 P가 B다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성질. 자 보세요. C 값은 B 교집합 C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우리가 결합법칙으로 얘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합집합.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얘가 합집합인데 얘가 다시 바꾸어서 A 교집합 P가요. 자, 여기서 P 교집합 C가요. 자, 얘를 이쪽에 써보세요. 여기서 P 교집합 C. 그러면 뭔데? 여기서 합해서 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얘가 나왔다. 그럼 여기 보세요. 합해서 나왔어. 그럼 나온 쪽이 큰 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여기서 A 교집합 B와 여기서 B 교집합 C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자 여기서 이렇게 A고 B가 있어서 여기 교집합이요. 여기 교집합이요. 여기에 우리가 뭐가 이 값은 B 교집합 C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C가 되면 여기서 여기서 B와 C의 교집합 이 안에 얘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야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실전 자, 11번째를 보시면 자, 세 집합이 있습니다. 자, 세 집합이 있는데요.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A 교집합 P는 C, 4, 6, 8이고요. 자, 여기서 C는요. 여기서 X는 12의 약수. 자, 이거일 때 우리가 뭐예요? A 교집합 여기서 B 교집합 C. 자, 이것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여기서요. 여기서 C라는 것은 우리가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결합법칙으로 묶으면 A 교집합 P는요. 여기서 우리가 뭐야? 교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우리가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C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값은 여기가 2, 4, 6, 8이고요. 교집합. 여기서 1, 2, 3, 4, 6, 12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교집합으로 나오는 것은 뭐가 있어요? 2, 4, 6만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겠지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신다면 자, 여기에 자,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A는 1, 2,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이고요. 자, P라는 것은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A 그 다음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A 교집합 B가 자 2, 3이다. 2, 3일 때 A의 값과 합집합을 구하라. 자 보세요. 교집합이 2, 3 그러면 A에도 2, 3이 있어야 되고요. B에도 2, 3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게 2고 어떤 게 3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에 2자가 있으니까 얘가 3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 이것이 3이 되면 된다. 그래서 넘기면 6A에서 플러스 8이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2 A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서 A의 값은 C 또는 A의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자 A가 2일 때 B의 값을 보세요. B의 원소는 무엇이냐? 2가 들어가면 여기가 0, 1, 2, 3, 4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A가 4일 때 그러면 B의 원소는 무엇이? 여기에 4가 들어가면 여기는 2, 3, 4, 5, 6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원소는 1, 2, 3이라고 1, 2 얘를 3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교집합을 하면 1, 2, 3이 나오잖아요. 1, 2,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은 안 돼. 그러면 여기 얘하고 교집합을 하면 여기 1, 2만 나오죠. 그렇죠? 2, 3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때 A의 값은 4일 때가 답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합집합으로 하라 그러면 얘는 1, 2, 3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합집합해주면 1, 2, 3, 4, 5, 6 이렇게 우리가 원소를 쓰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실현 문제를 우리가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실전 문제를 보신다면 우리가 두 집합에서 자 A라는 집합은 여기가 X, Y가 있고요. 자 얘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0이 있고요. B라는 원소는 X, Y가 있는데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0이다.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교점 교집합에 A 교집합 B 이것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함수로 풀어도 되고요. C 값은 우리가 이렇게 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또는 방정식에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함수로 가보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B의 값을 보면 자 B의 값도 뭐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 되어서 이것도 X 플러스 Y는 0과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니까 Y는요 마이너스 X와 Y는 뭐가 돼요? X가 돼요.
그러면 자,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C 값이 이렇게 되어져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x고요. C 그래프는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y는 x인데요. 자, 이 그래프는요. 얘는 여기서 2를 지나서 y 2를 지나서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이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 그래프가요. 여기서 뭐야? y는 x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요 교점이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그래서 이 값은 n가로 a 교집합 p는 두 개다. 이렇게 두 개다. 얘를 순서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요. C 그래프와 얘하고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만나면 넘겨서 2x는 1이 되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순서상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 C분의 1, 2분의 1과 여기서 C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두 쌍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자, 전체 집합이 여기에서 이렇게 1, 2, 3 해서 우리가 10개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부분 집합 AP가 A 합집합 P는 전체 집합이고요. A 교집합 P는 이렇게 우리가 5와 10을 만족할 때에 우리가 집합 이렇게 집합 A와 B의 원소 원소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요? 각각 S자를 붙이고 A, S자를 붙이고 P라고 이렇게 하면 자, 이것의 곱을 우리가 뭐라고요? SA 곱하기 SP.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 합집합은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니까 이것을 A 합집합 우리가 뭐예요? B에 여기에 S자를 붙이면 이 원소를 이렇게 1, 2, 3 이렇게 합해서 10까지. 그래서 얘는요. S자를 붙이면 얘는 55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A 교집합 P가 여기서 5와 10이 되는데요. 이 값을 S자를 붙여서 얘를 이렇게 교집합을 한다면 5와 10이 되어서 이 S자를 붙인 것은 합으로 표시하니까 15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S자를 붙인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공식을 써본다면 SA 플러스 SP 자, 이렇게 우리가 S자를 붙여서 A 교집합 B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은 55가 될 것이고요. 얘는 SA가 될 것이고요.
얘는 SP가 될 것이고요. 얘는 15가 되어서 이 값이 넘어가면 SA 플러스 SP는 70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산술 평균 이렇게 기하 평균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SA 플러스 SP가 되어져서 이렇게 루트 SA에서 SP가 됩니다. 그래서 70이 여기 올라오니까 70을 2로 나누면 여기가 35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의 SA 여기가 SP가 되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SASP는 얘는 뭐예요? 35의 제곱이 1225가 되어서 여기서 같다일 때 우리가 이 값이 얘가 이게 크죠? 예. 그래서 최소값 여기에 우리가 얘가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군요. 최대값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가 최대값이니까요. 그것이 1225다. 이렇게 우리가 값을 결정하는데요.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연결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지금 처리할 수 없어서 집합을 간단히 정돈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집합을 간단하게 정돈을 해 본다면 이 집합은요. 보세요. 집합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세트 그랬어요. 어떠한 조건에서 뭐라고 낱낱의 원소들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소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 그래서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우리가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에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얘는 2의 n승 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 마이너스 1 특정한 p개를 포함하는 개수 2의 n 마이너스 p 특정한 p개를 포함하고 q개는 포함하지 않는다. 2의 n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부분집합에 이렇게 부분집합에 대한 성질. 그래서 A 교집합 P가 A다 그러면 A가 P에 포함이 되고 A 합집합 P가 B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되고 A 여집합 B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얘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의 성질 A는 B의 충분조건, B는 A의 필요조건, A는 B가 반드시 참여되는 조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 뭐라고 그랬어? 집합의 연산 그랬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차집합에 이렇게 차집합의 성질을 좀 반드시 기억하라. 어떻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우리가 서로 같지 않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A 차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는 뭐라고? 공집합이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에 우리가 서로 상등이다. 물론 A 차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여집합 그러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뭔데? A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머릿속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얘기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의 유한집합의 개수를 얘기했어. 개수.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개수 기억하고요. 또 집합의 우리가 연산. 자, 집합의 법칙. 자, 집합의 법칙. 그래서 집합의 법칙은 뭐야?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분법칙, 흡수법칙. 흡수법칙을 좀 잘 이렇게 흡수법칙을 잘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잘 기억해서 활용하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n 가로 a 교집합 p가 공집합이면 뭐라고? n 가로 a 합집합 p는 np. 자, 얘가 n 가로 a 교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a 합집합 p는 n 가로 a 플러스 n 가로 p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래는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의 p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p. 또 얘는 a 합집합 p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에서 a 합집합 p. 여기서 n가로 a 교집합 p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에서 a 교집합 p. 여기 n가로 a 차집합 b 그러면 얘는 a에서 이렇게 교집합을 빼라. 전체 합집합 그러면 전체 합집합 그러면 각각 더하고 각각 a, b 이렇게 각각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해서 빼주고 교집합을 해서 a 교집합 p. 그 다음에 b 교집합 c. 여기서 c 교집합 여기서 우리가 c 교집합 a. 그 다음에 몽땅 교집합을 해서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런 배수, 집합과 배수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의 X 교집합 A의 Y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L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서 X 합집합 이렇게 Y 그러면 여기에는 G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몽땅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2학기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